2월 6일 주간증시 일정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지난주 역대급 변동성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뭐 2, 3%대 변동성이 가볍게 보여주는 시장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미국 증시 지도인데, 아마존 13% 올랐고, 그 전일에는 페이스북이 23%대 하락이 나왔죠. 근데 이 종목들이 보통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는 정말 전 세계의 탑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10%대 변동성을 보여준다? 최근 증시의 트렌드가 개인 투자자들처럼 짧은 매매가 아니라 기업, 투자 자문업, 이런 은행 전부 다 짧은 좀 액티브 자금들이 빠르게 순환되는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전체적인 흐름이 약간 비트코인화 되고 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시장에 좀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2거래일밖에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그런 테마주의 순환매를 정말 빠르게 보여줬습니다. 이 정부가 이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행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부진하다 급등을 했고, 그 전주 연휴가 되기 전주에 가장 큰 강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테마주들이 거의 한가 부근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테마주들의 순환매, 테마주들의 자금 이동이죠. 진단키트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니까 여행,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로 자금이 이동했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런 테마주들의 이동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 테마주들이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예견된 좀 흐름이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 장전 시장에 오미크론이 종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미국 그리고 영국 남아공, 이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발발한 지역이죠.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급증했다가 거의 한 2주 만에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기예요. 사실상 감기, 독감으로 변화가 된 거고,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전에 이제 PCR 검사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환했지만은 결국에는 확진자가 어쩔 수 없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치명률은 낮추고 전파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걸리고 가볍게 이겨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오미크론의 중증 환자들에 대한 급증 환자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확진자는 급증하는데 위중증 환자는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러한 차트가 나온다는 거는 이미 독감화로 전염되고 있다. 정부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많은 재원들을 확보가 많이 어렵고, 결국에는 코로나에 대한 독감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드 코로나, 거리두기에 대해서 완화 방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엔데믹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 기준으로는 90%다. 제가 이제 이 추위가 끝나면, 겨울이 끝나면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바이오패스가 해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많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이오패스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이시는 차트처럼 확진자가 급락했을 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아무리 위중증 환자가 낮다 하더라도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신경성을 가지는 건데, 확진자까지 줄어들어 버리는데 위중증 환자까지 줄어들었다, 이거는 독감으로 완전히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차트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진단키트 관련 테마주들에 대한 재료 소멸이 확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테마주 순환매 빠르게 이제 우리도 종목들에 대한 리밸런싱을 이뤄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나. 여기 리밸런싱 관련 테마주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들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재라던가 이런 업종들 위주로 또 추경이지 14일날 추경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비재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자금의 이동, 이때까지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이 급증,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해서 들어갔던 진단키트, 음압병실, 제약 바이오 업종들, 치료제, 백신 업종들의 이제는 여기 들어간 수급들이 다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의 순환매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뉴스와 이슈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업종들을 좀 체크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리오프닝이 된다면은 뭐 엔터, 미디어, 영화, 여행, 항공 이런 면세점 이런 정말 리오프닝 관련된 위주로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고 그 위에는 기업들의 실적 이런 업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엔 바로 대선이죠. 대선 정책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대선 정책주는 결국 정부의 이 공약 말 그대로 정부가 새롭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선 정책주 위주로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뭐 큰 내용 보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번 주 리오프닝 관련 테마주로 수급 이동하겠구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실적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종목들 체크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큰 이슈는 없고 수요일날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확정이고 메리츠금융 지주, 메리츠화재, 위메이드,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이 거론되고 있는데 요 세 종목 확정 종목이랑 이 두 종목들은 유력이 되고 있고 편출 예상 종목은 신풍제약, 더전비주원이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정을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중간에 뭐 큰 이슈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재밌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CNN이 그 우크라이나 오보 떴죠. 우크라이나 뭐 침공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 어플로 이제 속보 같은 거를 뜨게 해놨는데 갑자기 뭐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우와 큰일 났다고 봤는데 그거 아니었다. 오보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있죠. 오보 해프닝. 좀 시겁했는데 시공했는데 제가 블룸버그네요. CNN이 아니고 시겁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 그렇다고 뭐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된 리스크를 보유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는 좀 시장을 돌릴 만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간으로 잡아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늘쌤이 이제 월 시작할 때 월간으로 잡아드리니까 월간 이슈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 증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